자유를 원해서 자유로부터 도망쳤다. 당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잔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당신은 지금 자유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중입니까?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무한한 선택지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갇혀있게 될 겁니다. 자유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며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아이겐노트. 여러분, 자유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가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이 자유와 우리 사이에 좀 복잡하고 어쩌면 좀 고통스럽기까지 한 무언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그 자유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자유로부터 도망쳤다. 이 문장 딱 봐도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자유가 부족해,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건 이미 주어진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유의 역설. 여기서는 한때 그렇게나 소중했던, 목표였던 자유가 어떻게 우리 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과거와 지금, 자유를 경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자유란 뭐였을까요? 아마 교복을 입어야 하고 머리 길이는 정해져 있고 이런 명확한 억압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거기서 오는 짜릿함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런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죠. 예전엔 자유를 쟁취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더 큰 숙제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거워진 선택의 무게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유로부터 도망치려는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내 얘긴데 하실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이거는 그냥 김대리 방식대로 한번 창의적으로 해봐요 라고 했을 때 마냥 신나기보다는 덜컥 겁부터 났던 경험 혹시 없으세요? 왜 우리는 이런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게 사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온전한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너무 두려운 거죠. 내 방식대로 하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그 실패는 전부 다 내 탓이 되잖아요. 하지만 빡빡한 매뉴얼이 있다면 저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하면서 책임을 살짝 피해갈 구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더 흥미롭습니다. MBTI, 사주, 타로. 요즘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어떤 틀 안에 딱 규정해주고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시스템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이게 확 드러나요. 유명한 운세 관련 앱의 사용자 비중을 보니까 무려 80%가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바로 그 세대죠.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심리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심리적 안도감이 핵심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대. 나는 이 NFP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내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의 부담을 원래 그런 거에 살짝 떠넘길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의 주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판을 좀 더 키워서 기술과 미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 시대,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보통 AI 시대의 두려움이라고 하면 내 일자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두려움은 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AI가 열어줄 그 무한한 가능성 자체 말이에요. 기술 덕분에 뭐든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한다는 것. 이 엄청난 압박감. 어쩌면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그 깊은 심리학적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제시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뉴얼을 찾고 MBTI에 의지하는 것처럼요. 이 완전한 자유가 주는 불안감과 책임감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 차라리 나를 좀 구속해주고 정답을 알려줄 것 같은 권위나 집단에 기대려 한다는 거죠.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시면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철학자 에릭 호퍼의 통찰을 하나 더하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자기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집단이나 대의에 자기 자신을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모두의 적, 즉 악마를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개인으로서 느끼는 초라함과 무력감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지 논의의 판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도피 심리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집단적인 도피처 역할을 했던 가장 강력한 믿음, 바로 부동산 신화였죠. 일단 집만 사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은요. 복잡한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단 하나의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은 집만 사면 된다는 하나의 답에 모든 걸 겁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면서 엄청난 좌절과 환멸을 겪게 되죠. 세 번째 단계, 길을 잃은 대중은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낼 새로운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분노는 이민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외치는 비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역사고요. 우리 사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도피처, 또 다른 정답을 찾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제대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자유와 연애하기,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기의 차이입니다. 자유와 연애를 하는 건요. 자유가 주는 좋은 점만 원하는 태도예요. 짜릿함, 재미,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요. 하지만 책임이나 모호함, 실패의 가능성 같은 어려운 부분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힘든 모습, 고통까지도 전부 다 끌어안는 거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막막함, 실패의 고통까지 전부 끌어안는 헌신이죠.
우리가 자유를 대하는 태도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자유롭다는 건 단순히 선택지가 많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선택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불안감, 그리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일부로 기꺼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유의 달콤한 면과 연애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질 겁니다. 상상 뒤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아이겐노트.